여러분의 지금 그 남자 식은 것 같죠? 근데요,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바빠서 그렇지 식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요, 정말로 식은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상황인 경우 같은 지점에서 판단을 망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잡아야 할 사람을 놓치고 놓아야 할 사람을 끝까지 붙잡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판단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요즘 연락이 뜸해졌죠. 예전보다 답도 느리고 말의 온도도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이제 식은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해진 걸까? 내가 예민한 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 상황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첫째,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날 무시한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헷갈리죠.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 가끔 다시 돌아오는 순간들 때문이에요. 갑자기 다정한 말 한마디, 예상 못한 전화 한 통, 네 생각났어, 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 그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봐, 역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셋째,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다렸고 이해했고 버텼고 할 만큼 다 했죠. 그래서 이 관계를 놓는다는 건 사람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잠식되면 판단 능력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들은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시점부터 판단 기준이 슬쩍 바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바쁘다니까, 힘들다니까, 거짓말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해를 해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태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나 추측 말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줄었으니 식었다, 이런 단순한 기준 말고요. 이 사람이 바쁜 상황에서도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심리학적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 기준은 남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남자든 여자든 본인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느낌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기준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준선, 어렵지 않아요. 기준선이라는 건 심리학에서 관계를 볼 때 자주 쓰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이 관계에서 평소에 유지되던 평균 상태를 뜻합니다. 연락을 하루에 몇 번 했는지, 답장은 보통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대화의 깊이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기본값이 있어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랑의 온도라고 부를게요. 연애 초반에는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죠. 연락도 자주 하고 답도 빠르고 작은 말 하나에도 신경 쓰고 상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온도는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문제는 온도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려온 뒤에 어떻게 다뤄지느냐입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걸 서로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전보다 좀 뜸해진 것 같네. 그래도 주말에는 꼭 시간 내서 둘만의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반대로 문제가 되는 관계는 온도가 내려간 상태를 그냥 방치합니다. 아무도 온도를 올리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이 상태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엔 요즘 바빠서 그렇겠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의 빈도는 그대로고 태도도 그대로라면 그건 더 이상 요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관계 방식이에요. 이제 여기서 딱 하나만 구분하면 돼요. 이 사랑의 온도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기본 온도 자체가 내려간 건지,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락이 줄어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면 괜찮은 신호인지, 어떤 반응이 나오면 이미 기본 온도가 내려갔다고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기준만 있으면 더 이상 혼자서 계속 해석하고 혼자서 계속 흔들릴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사랑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간 경우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같이 나타나요. 첫째, 연락은 줄지만 완전히 끊기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4번, 5번 연락했다면 지금은 하루 1번 정도로 줄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줄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면 아직 관계를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둘째, 불편함을 말했을 때 조정하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연락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써볼게.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말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먼저 연락이 온다든지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행동이 뒤따라요. 셋째, 구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너무 바빠. 그래서 정말 미안해. 여기까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그날은 시간 비워둘게. 이렇게 미래가 구체화됩니다. 이건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이어가려 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넷째, 만났을 때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락은 줄었는데 막상 만나면 집중은 여전하고 관심도 느껴져요. 이런 경우는 온도가 잠시 내려갔을 뿐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는 그대로입니다. 이 4가지가 보인다면 지금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반대 경우 기본 온도 하락의 신호입니다. 첫째, 줄어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주일, 2주 정도는 정말 바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연락 빈도와 태도가 그대로라면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불편함을 말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요즘 바빠서 그래, 미안해 이렇게만 답합니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며칠 뒤에도 일주일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얘기야? 왜 자꾸 연락 가지고 문제 삼아? 이건 관계를 조정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예요. 셋째, 약속이 계속 불명확합니다. 이번 주말 어때? 라고 물으면 글쎄, 그때 가서 보자.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구체적인 미래가 없죠. 관계에 정말 적극적이면 먼저 나서서 약속을 잡으려 합니다. 넷째,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겨우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폰만 계속 보고 대화는 겉돌고 일찍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쓰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 상태예요. 이 4가지가 여러 개 겹쳐 보인다면 지금 이 관계는 사랑의 온도가 실제로 식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연애 초반처럼 뜨거울 순 없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 하나를 더 해야 해요. 사랑의 온도가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연애가 안정기에 들어가면 연락도 줄고 표현도 줄 수 있어요. 동거나 결혼 혹은 각자의 일이 바빠지는 시기에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합의된 변화인가입니다. 보통 합의된 변화는 이래요. 자, 우리 이제 익숙해졌고 각자 일에도 집중해야 하니까 연락을 하루 1번으로 줄이자. 이렇게 명확히 말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된 하락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1. 연락은 줄었지만 마음은 안정적이다. 2. 표현은 줄었지만 신뢰는 느껴진다. 3. 설렘은 덜해도 관계에 대한 확신은 있다. 이 경우에는 온도는 내려갔지만 정서적 안정감은 오히려 같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합의되지 않은 하락은 이렇습니다. 1. 나만 계속 불안하다. 2. 나만 계속 상황을 해석한다. 3. 나만 계속 기다린다. 이 상태라면 이건 안정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여기까지가 관계 상태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남자를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놓아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이 말부터 할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명확해요. 첫 번째 기준, 이 사람이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가? 내가 불편함을 말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방어부터 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며 되묻기만 하나요?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나요? 진짜 바쁜 사람도 관계가 중요하면 해결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시간을 당장 못 내도 대안을 고민하고 방향을 함께 잡으려고 해요. 반대로 이야기할 때마다 불편해하거나 피하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들어올 의지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준, 말 이후에 실제로 변하는가.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말 이후의 변화예요. 먼저 연락이 오는지, 약속이 구체화되는지, 대화의 태도가 달라지는지.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방향이 보이면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늘 미안하다고 하는데 상황은 항상 그대로라면 그건 조정이 아니라 현상 유지입니다. 세 번째 기준, 이 관계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하루 종일 폰을 확인하고 있나요?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내려앉나요? 만났는데도 불안한가요? 계속 내가 뭘 잘못했나 되짚고 있나요?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나요? 이 중에서 여러 개가 나의 모습과 겹친다면 이 관계는 지금 여러분을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요, 버틴 시간만큼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하는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조정과 행동으로만 바뀝니다. 함께 조정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말 이후 행동이 따라오고 이 관계가 나를 덜 불안하게 만든다면 잡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면 늘 방어적이고 행동은 변하지 않고 나만 계속 불안해지고 소모된다면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서 서툴 수 있고 바쁜 시기엔 표현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변화가 곧바로 이별의 신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조금씩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관계가 여러분을 계속 지치게 한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행복하기에도 너무 짧아요. 슬픔 속에, 불안 속에 계속 살지 않길 바래요. 오늘 이 영상이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앤드류였습니다.